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점심을 먹고 화이트보드 앞에 왔어요. 오늘은 이제 시설관리 업무 004차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시설관리 실무 강의를 한다니까 이제 지금 듣는 분 중에서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좀 빨리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건물을 짓든 뭐 하든 과정이 있잖아요. 건물이 뚝딱해서 다 지어집니까? 자, 그러면 시설관리 업무도 이제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시설관리도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줄 겁니다. 과정도 알아야 이론도 필요하고 실기도 필요한 거예요. 시설관리에서 그러면 설계라는 건 뭐예요? 이런 업무 매뉴얼, 업무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계획서. 발주자다 했을 때는 요구하는 사람한테 과업 지시서라는 것을 줍니다. 과업 지시서. 그 현장에 제가 책임자로 가면은 과업 지시서 내용을 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 둘러보고 나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느냐, 관리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운영 계획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는 총괄적으로 관리부터 시작해서 한 묶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관리 쪽인 부서인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전체 만들어내고, 기계 전기는 각각 자기의 그 파트별로 연간 업무 계획서 같은 거라든가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다 있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빌딩이 무수한 빌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매뉴얼을 착착착착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즉 매뉴얼, 계획서가 있는 곳이 얼만큼 될까요? 운영 계획서를 제대로 갖고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되느냐? 20%가 안 돼. 큰 현장들은 이런 계획서를 많이 만들지만 자그마한 현장들은 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계획서 짤 줄도 모르는데 어떤 계획서를 만들겠어요?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뭐 규모에 관계 없습니다. 이제 어떠한 업무 내용들이 있냐, 여러분들이 전부 뭐 관리소장님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업무 내용이 있냐. 자, 일단은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하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현장을 확인하는 거지. 현장이 뭐 투어라 그럴까요? 이제 공사하는 좀 유명한 사람들은 이 투어라는 말을 쓰더라고. 예전에 제가 어떤 현장에 들어가니까 한 바퀴 투어합시다. 아니 돌아온다고 하면 되지 투어합시다 그러더라고. 내가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무하는 곳을 익히는 거잖아요. 현장을 이것은 얼만큼 오래 걸리냐? 최소 한 달 걸려요. 1개월이 소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입사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업무가 주어져요. 이제 업무가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감시라는 업무가 있어요. 감시. 잘 모를 때 눈으로 이제 보는 거. 이제 설비가 있어. 전기, 기계, 뭐 소방이다 하면은 뭐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눈으로 보는 거. 이게 감시. 운전이라는 게 있어요. 운전이라는 것은 뭐 모든 것을 매일매일 뭐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오프 시켜야 되는 게, 운전이라는 게 수동으로 하는 게 있고 스케줄. 운전이라는 것은 수동하고 스케줄,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 감시는 모든 것을 보는 거잖아요. 설비를 보는 겁니다. 보는 것. 그 다음에 점검이 있어요. 점검 부분이 있는데, 감시하고 운전 부분은 만약에 업무에서 기본적인 현장 업무죠. 이거는 현장 업무 중에서 감시하고 운전에서 포함되는 거, 이게 80%입니다. 80%. 그 다음 내가 점검을 해봐.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관 점검도 하고 계측 점검도 하잖아요. 그 점검에는 유관 점검, 이것을 우리가 일상 점검이라 하죠. 일상 점검, 계획 점검. 이거를 뭐 계측하고 아니면 정밀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있어. 자, 근데 점검 중에서 유관 점검하고 일상 점검하는 게 몇 프로가 되냐? 90%입니다. 90%. 여러분 현장에 뭐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뭐 계획 점검하고 계측 점검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지만, 사실 시설 관리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되나? 자, 이게 그러면 10%야.
그다음 보수. 보수하는 게 있어요. 보수하는 게. 보수하는 게 뭐 있을까요? 수리, 뭐 수선, 교체. 이제 여기서 막 나누면 소수선, 뭐 대수선 뭐 하고 뭐 등등등등 이제 가는데, 자, 이런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80%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15%, 만약에 보수 부분이 5%. 자, 이렇게 비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율을 나눌 수가 있어요. 멀쩡한 건물에 가서 막 뭐 뜯어 고칠 게 있냐고, 없잖아요. 뭐 노후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한다. 왜 제가 이제 80%, 15%, 5%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적으로 업무를 하잖아요. 시간적으로 하루 8시간 곱하기 20일, 만약 20일로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빼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 했을 때 비율이 그래요. 출근하면 업무가 감시 운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써요. 그러니까 이게 출근해서 감시하고 운전하는데 80%를 씁니다. 매일 점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검이라는 게 있어. 점검이라는 게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지만 우리가 감시 운전하면서 일상 점검, 한 바퀴 돌아보는 점검이 있잖아요. 이거는 또 매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15%입니다. 15%. 보수 부분은 진짜 매일 안 생겨. 한 달에 서너 건 생길 때도 있고 뭐 등등등등. 이러다 보면 이게 5%. 결국은 시간을 안배해도 이렇다. 시간을 안배해봐도 그래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보수만 하는 날도 있습니다. 며칠간 하는 날도 있어요. 모든 현장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시설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것이, 그거 빼버리니까 뭐 95%가 이렇네. 보수라는 것이 5%밖에 해당이 안 돼.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기술하고 기능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은 감시 운전, 즉 감시 운전 부분을 유튜브로 가르쳐 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어디에 주안점을 줘요? 유관 점검도 아니고 계획 점검, 계측 정비, 수선 뭐 수리 이 부분도 아니고 막 교체, 계측의 정밀 점검, 교체, 이 부분은 보수에서도 또 한 2% 정도밖에 해당이 안 돼. 이 2%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열강을 하는 거예요. 열강. 야, 실제 내가 시설 관리에서 배울 만한 것은, 실제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은 98%가 보통적인 일이다. 보통적인 일이고, 강도가 약해. 강도가 약한 업무인데 모든 사람들이 매일 교체하는 거, 매일 점검하는 거, 뭐 그 다음에 매일 쏙 들여다보는 거, 이거에 대해서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을, 그런 영상을 많이 보고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맨날 저걸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결론은 98% 업무는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업무하러 왔을 때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트러블이 생겨요. 자기가 생각한 거는 이런 업무가 아니고 뭐 점검하고 교체인데 이상한 걸 막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트러블이 생기냐면, 내 업무가 아니다라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업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출근해서 내 업무라고 고집해서 만약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 업무에서 내 업무다라고 고집해서 한다고 했을 때 역순으로 해보면 이게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98%가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냥 맞춰보는 거지,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댓글을 못 다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무런 말도 못해. 제 주장이 아니고 이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치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전기다. 제가 이제 전기 분야니까 전기 분야다. 전기 분야, 이제 관리직이 아니고 기술 기능직으로 출근해요. 출근을 하면 일상적인 업무가 일지 쓰는 겁니다. 일지, 그 다음 기록. 어떤 기록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머리하고 눈하고 손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쓰는 것이 뭐 예를 들어 1시간 정도 할애가 돼요. 감시, 출근해서 출근 후에 출근하면은 감시하고 운전하는 것은 뭐 할 게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자동차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그냥 스위치 하나 누르는데 1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스위치 2개 누르는데 2초야, 2초. 그러니까 감시 운전하는데 시간을 얼만큼 보내냐. 아침에 와서 커피 먹고 놀고 뭐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고 또 좀 자빠져 자고 뭐 등등등등 하다 보면 이게 5시간 되는 겁니다. 5시간. 이게 그러니까 6시간이 되는 거예요. 감시 운전이. 점검한다. 내가 제일 말단이니까 누가 지시했어. 야, 여기 한 바퀴 돌아보고 와. 근데 너 매일 넌 출근하니까 여기 돌아보고 와. 시키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딱 판단해서 알아요. 근데 시킴을 당하는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이니까 돌아보고 오라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아니면 핸드폰 계속 보면서 뭐 돌아보고 옵니다. 그냥 건성건성 돌아봐요. 그런데 이 점검을 1시간 돌아볼 수가 있냐? 그 1시간 돌아볼 곳이 거의 없습니다. 뭐 큰 현장이면 1시간 돌아본다 치자. 그러면 1시간이라 그래. 1시간. 그러면 이게 7시간이에요. 7시간. 아이고. 그럼 보수하는데 1시간 줄까요? 이거 퇴근 준비해야지. 퇴근 준비하는데 1시간이에요. 1시간. 그 보수라는 게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이런 정도면은 나도 시설관리 와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에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뭐가 문제냐?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어. 이것까지만 들으면은 그냥 뭐 해볼만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설관리 강의를 듣거나 자격을 따거나 뭘 하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 만약에 전기 분야의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1번이 이제 전기 검사하는 거죠. 전기 검사. 이것이 이제 전체 정전을 시키는 거예요. 전체 정전을 시키는 겁니다.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는 방법, 신청, 조율, 그 다음에 수검, 그 다음에 완료, 마무리까지 이 부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수검 받으려고 하면 본인이 전기기사가 정전시키고 하는 단계를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한전, 오와 자체 정전이 발생합니다. 이때 복구하는 거예요. 복구하는 기술. 근데 한전정전이 언제 생겨요? 1년에 한 번도 안 생길 때도 있고 5년에 한 번 안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그만큼 없는 거잖아요. 자체 정전도 마찬가지고. 저희 현장은 그저께 20분 정전됐어요. 또 모 현장 대구에서 어떤 직원은 전화 왔는데 순간 정전 됐다 하더라고. 자, 이러한 것을 복구하는 또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기술 기능. 요 정기 검사는 3년 또는 2년 1회예요. 이게 겨우 1시간이야. 3년에 1시간짜리 1시간 받는 거. 이런 거. 자체 정전 이런 거 생기는 것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평균으로 따지면 이것도 3년 1회 정도 생겨요. 모든 현장으로 치면 3년 1회 정도 생기는 거야. 직무고시 점검이라 그래. 계획 점검. 이거 뭐 직무고시 자체 점검이라 그래. 뭐 이것을 뭐 색대로 하는 데는 6개월, 12개월, 연 2회 한대. 그러면 연 2회 하면 이게 만약에 한다 하면 2일간 하는 거잖아요. 각 하루. 이거 누가 이틀씩 하겠어요. 하루 대충 하다가 지치면 그냥 쓰고 치워야지. 이것을 365로 나눠버리고 뭐 등등등등 해보니까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이것을 업무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몇 프로 됩니까? 365일이다. 365일에다가 평균적으로 1시간이라고 잡았어. 0.5%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0.5%다.
교체, 수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제일 많은 게 조명 교체. 요새 LED입니다. LED 조명 한번 뭐 달아놓으면 교체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스위치, 그 다음 콘센트, 여기 차단기까지. 차단기는 거의 뭐 발생도 안 해. 이렇게 해도 별로 뭐 생기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고압 수전 설비에서 뭐 수전 설비에서 뭐 할 게 있냐, 막 뭐 영상에 나오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도 이것도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없다. 만약에 생긴 곳, 있다라고 생긴 곳은 이건 재수입니다.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재수가 없는 거. 조명 교체, 스위치 교체, 콘센트 교체, 차단기 교체가 전기 업무의 전부인데 한 달에 몇 번 생기겠냐. 그냥 한 달 내내 생기는 걸로 해서 30일에 3 하면은 몇 프로입니까? 10%. 비율을 뭐 좀 생각을 못 하겠네요. 그렇게 일이 없다는 거지. 일이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 비율이 적은 이 기술만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술 기능을 익히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술이 많이 있어야만이 시설관리 가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비율을 봤는데 실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뭐 이걸 다 했어. 다 해가지고 해도 업무 비율로 치니까, 업무 비율로 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5%가 안 돼요. 5%가 안 돼요. 5%가 안 되는 거예요. 5%가 안 되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익혔던 기술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매일 활용을 안 하니까. 정전 복구를 한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전됐다가 복구했다가 정전했다가 복구하면 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전등을 뗐다가 붙였다가 매일 하면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마다 전등 모양 틀려, 위치 틀려, 높이 틀려, 그 다음 등기구 종류 틀려, 바뀌어서 다른 현장에 가.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 그 현장 가면 등기구 종류 파악해야 되고 어떻게 떼내는지 확인해야 되고 뭐 등등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날 바로 옮겨갔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안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 업무는 사실은 뭐 이렇게 업무를 막상 해보려고 하면 덤벼서 해보려고 해도 막상 해볼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직원들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막 나가고 하잖아요. 근무 문제로 이제 이직을 하는 거예요. 이직을. 근무 문제로 막 이직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방금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 이 이직을 하는 것이 이제 문제 해결하는 업무에서 상사가 시키는데 조율, 이렇게 지휘하는데 조율을 문제 해결 업무를 이렇게 조율해서 시킴을 하는데 밑에 직원들이 이해를 못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씨발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냐, 왜 우리가 해야 되나, 씨발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야 저 새끼는 뭐 앉아 놀기만 하고, 야 뭐 두서가 없어, 안 해도 될 것 같고, 해야 될 건 안 하고, 저 새끼는 앉아서 그냥 시키기만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고 직장 요 근무 문제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설 관리를 왜 하나,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이라는 것을 택해요. 그러면 이직해서 다른 현장 갔어. 야 거기도 마찬가지야. 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마음에 든 곳이 없어요. 맞습니다. 가는 데마다 마음에 든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설관리 업무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패턴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 공유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익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걸 만들어야지. 내 거를 만들면은
어떤 조율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 내가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 든든해요. 내가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만약에 뭐 근무 문제에서도 내가 잘 몰라. 모르니까 시켜도 긴가민가 하고, 그 다음에 못 해내니까 또 씨발 새끼 좀 가르쳐 주지 말이야. 가르쳐 주진 안 하고 그냥 하기만 하라니까 갑갑하고, 그 다음 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디라 TV에서 시설관리 강의를 하니까 이러한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는 서로 마음 공유를 해서 설령 제 말이 틀리더라도 아 그렇구나, 뭐 저렇게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틀리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좀 풍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 얘기했지만 뭐 시설이든 경비든 뭐 미화든 뭐 쭉쭉쭉쭉 있어. 여기에서 자기 직분의 100% 자기 직분만 하는 업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허드렛 일을 좀 하게 된다고요. 자기 업무가 아닌 것도 하게 되고, 아닌 것을 확실히 아닌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만이 시설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냐? 제일 문제 있는 사람, 입사를 했는데 이 현장 와보니까 이러이러한 업무가 있어. 그러면 지시를 해. 업무 지시를 이거저거 좀 해 주세요 하면, 제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판단을 해서 이거는 내 업무가 아닌 것 같고, 아니다 손살에 치고, 아닙니다 이건 제 업무가 아니에요,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또 근무할 때 어떤 것을 해요?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합니까? 근로계약서를 해요. 계약서 작성하는데 내 업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떠든 것만 해도 어지러워 죽겠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업무 내역을 세부적인 것을 넣을 수 있습니까? 세부적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만 넣고, 그 다음에 기타라는 내용을 넣어서 두리뭉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근로계약서만 막 따지면서 일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시키면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다 했을 때는 웬만하면 치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또 기술을 갖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야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자기 것이 되고, 그런 것까지 안 하면 결국은 할 게 없었잖아요. 5%가 뭐 기술적인 요인인데 그것까지 못하겠다 해버리면 할 게 없는 거야. 감시운전에서는 거의 업무가 없었잖아요. 한 게 없으면 일치 쓰는 건 뭐뭐 했다라고 가라로 다 써야 되는데, 가라로 많이 쓰잖아요. 시설관리 업무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관리 강의라는 것은 내가 업무 계획서를 어떻게 짠다, 또 전기 업무는 어떻게 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업무가 좀 편하고 내가 시설관리에 들어가서 일할 용기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이 시설관리는 뭐 내부에 뭐 들어와 봤어야 뭐 업무를 하지, 그 다음 어떤 업무가 있는지, 자 이런 것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